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어떤 분이 문의 주신 영상을 분석해서 어떤 기능이 사용됐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는 튜토리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스파인 예제나 영상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튜토리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질문 주신 영상은 에릭 황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나무 덩쿨의 예제입니다.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 경로와 경로 제약 조건을 활용한 예제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팁들과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경로를 이용한 2D FX의 예제도 2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먼저 경로와 경로 제약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후에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경로 만드는 법. 먼저 경로가 속해야 될 뼈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이후에 새로 만들기, 경로를 활성화 하시고 적당한 이름을 넣어 주시고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닫힌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열린 경로는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경로,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해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닫힌 경로와 열린 경로 2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로에 뼈 결합하기. 먼저 뼈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뼈들을 클릭하신 후 새로 만들기, 경로 제약 조건을 활성화 하시고 경로에 바인드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뼈의 순서에 주의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뼈, 즉 경로의 이 시작점에서 시작하는 뼈부터 순서대로 선택 후에 결합해 주시면 순서대로 결합됩니다. 그러나 클릭을 위아래로 잘못 선택하시면 순서가 반대 혹은 섞인 채로 결합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믹스를 푸시면 정확하게 순서대로 결합되신 게 보이시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순서가 거꾸로 혹은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실 때는 이 순서대로, 이 뼈의 순서대로 결합하고 싶으면 뼈를 클릭하실 때 첫 번째 뼈, 두 번째 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서대로 클릭하신 후 경로 제약 조건을 활성화하시고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경로 제약 조건의 패널 설명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쭉 밑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뼈입니다. 뼈. 클릭하시면 뼈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 뼈가 결합되는 순서가 만약에 순서가 엇갈려 있거나 뒤집어 있으면 여기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 다시 아래로 내리시면 이 순서가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뼈를 배치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옵션은 우리가 경로에 뼈를 결합할 때 이 뼈를 클릭하고
경로 제약 조건을 활성화해서 경로에 바인드 시키는 순서인데요. 만약에 이 경로에서도 바로 바인드가 가능합니다. 여기 이 연필을 클릭하시고 이 뼈를 순서대로 클릭해 주시면 경로에 순서대로 바인드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타겟은 어떨 때 쓰냐면요. 이 타겟은 우리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때 전체적인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중심본을 통해서 뒤로 점프를 하거나 앞으로 점프를 할 때 이 큰 곡선형의 점프를 할 때 경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럴 때 이 뒤로 점프할 때의 경로와 앞으로 점프할 때 경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타겟으로 처음에는 이 뒤에 경로의 타겟을 정해서 경로 이동을 한 다음 일정한 동작을 한 후 앞으로 점프하는 경로에 바로 타겟을 바꿔서 경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경로를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속해 있던 뼈들이 이쪽 경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로를 바꿀 때 주로 사용되는 옵션입니다. 이 세 번째 간격은 이 결합되어 있는 뼈들의 간격이에요. 이게 디폴트가 길이로 되어 있으실 텐데 이 길이와 고정됨의 차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길이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뼈 길이와 길이 사이를 일정하게 띄운 다음에 뼈와 뼈 사이의 길이를 간격을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인 이 고정됨은 이 뼈 길이는 무시하고 이 뼈 시작점과 시작점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고정된 비율로 나열해 줍니다. 차이는 잘 아시겠죠? 두 개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숙지해 주셔야 다음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퍼센테이지와 그리고 비례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는 위의 길이와 똑같이 이 뼈의 이 길이를 기준으로 이 뼈의 시작점의 간격을 조절해주고, 퍼센테이지는 이 뼈 길이를 무시하고 뼈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 간격을 퍼센테이지로 나열해서 뼈를 배열합니다. 이 밑에 위치는 이 뼈대 시작하는 움직이는 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고정됨은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 퍼센테이지는 0에서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밑에 오프셋은 이 회전값을 이 뼈의 이제 경로 제약 조건에 들어있는 뼈의 회전값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펙트 작업을 경로를 통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 기능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그리고 밑에 믹스 값은 원래 뼈들이 결합해져 있는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거나 혹은 경로에 바인드 시킨 형태로 바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믹스 값을 통해서 다양한 응용 방법이 있으니까 배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믹스 값의 키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디폴트가 탄젠트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체인 크기 조정으로 해주시면 약간 특이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위에 길이와 고정됨 옵션이랑 그리고 밑에 퍼센테이지와 비례는 이 체인 크기 조정을 했을 때 약간 다른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먼저 길이를 통해서 고정시켜 놨을 때 이 경로를 조정하시면 뼈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경로 바깥으로. 왜냐하면 이 체인 크기 조절을 하더라도 이 경로가 바뀌었을 때 경로를 좀 줄인다거나 늘었을 때 경로에 맞춰서 뼈들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례로 바꾸시면 이 경로가 줄어들 때 뼈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전체적으로 경로가 이동할 때 또는 경로의 변화를 줬을 때 각각의 이 뼈들이 함께 움직이기를 원할 때 이 옵션을 쓰고요. 그리고 길이나 고정을 쓰실 때는 이 경로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디폼, 쉽게 말해서 변화를 줬을 때 이 뼈들이 같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았을 때, 않는 현상을 원할 때 이 옵션을 씁니다. 예전에 제가 코브라 작업을 할 때 코브라 머리 이렇게 흔들 거릴 때 이 옵션을 썼는데요. 이렇게 쓰면 코브라 머리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서 그 밑, 약간 머리 밑으로만 이렇게 약간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동작을 만들 때 제가 썼던 옵션이죠. 이 차이점을 아시면 재미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경로를 변형하고 제어하는 방법. 경로를 제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임라인에서 경로 자체의 모양을 직접 바꿔서 제어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경로를 경로 제어뼈에 가중치로 결합해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로 자체를 재변형을 해서 제어하는 방법은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에서 키를 잡아주시면 돼요. 해당 경로를 클릭하시고 옆에 보시면 이 키 아이콘이 있죠. 키 아이콘을 넣어서 이 키가 생성된 이후에 변형을 주시면서 각각의 키를 잡으면서 애니메이션을 완성하시면 되고요. 이 뼈를 통해서 제어하는 방식은 이 가중치를 통해서 이 뼈의 경로를 바인드 시켜야 됩니다. 한번 바인드 해볼게요. 먼저 뼈를 2개 생성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를 선택하신 후에 2개의 본을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중치 모드로 가져가지고 가중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뼈를 통해서 이 경로에 변형을 줄 수 있어요. 회전값이랑 크기, 기울이기 다 가능합니다. 경로에 결합된 뼈의 애니메이션. 경로에 결합된 뼈들도 독립적인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고요. 이 경로에 결합된 뼈에 자식으로 뼈를 결합을 해서 경로에 부가적인 애니메이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경로에 결합되면서 이 작은 애니메이션들도 할 수가 있죠.
경로 제약 조건에 애니키 잡는 법.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애니메이션 모드에서 경로 제약 조건의 패널을 열시면 각각의 키를 잡을 수 있는 애니키 아이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니키를 잡는 거예요. 믹스 같은 경우에 믹스를 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간격과 위치 값도 이렇게 애니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키가 생성됩니다. 이 키에서 이 값을 조정하셔서 이 경로 제약 조건에 애니메이션에 해당하는 키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로와 경로 제약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예제 1번 나무 덩쿨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뼈와 메쉬의 가중치 세팅을 완료해 주세요. 그 다음 새로 만들기 경로 경로를 만들어 줍니다. 이후 뼈를 순서대로 클릭하셔서 새로 만들기 경로 제약 조건을 활성화해서 경로에 바인드 시켜줍니다. 첫 번째 길이를 비례로 만들어 주시고 수치를 100% 그리고 밑에 탄젠트를 체인 크기 조정으로 바꿔주세요.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됐어요. 이제 애니메이팅으로 가서 애니메이션에서 키를 잡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경로의 애니메이션 값을 잡아줍니다. 간격과 믹스 값의 키를 입력해 주시고 50프레임쯤에 또 마찬가지로 키를 생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간격을 제로, 그리고 도착할 때는 믹스 값을 제로. 이후 그래프에서 간격 값의 그래프를 수정해 줍니다. 빠르게 올라와서 천천히 적당하게 됐네요. 그 다음 올라왔다가 다시 약간 내려가는 식으로 자, 그 다음은 이게 덩쿨이 올라왔을 때 이 잎 4개의 잎이 없어진 상태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알파 값을 만들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로에 결합되어 있는 뼈들의 자식뼈로 묶여 있는 이 잎을 제어하는 자식뼈들의 애니메이션 잡아볼게요.
완성됐습니다. 나머지는 세세한 이런 타이밍 맞춰서 약간 애니메이션 키들을 앞으로 뒤로 약간씩만 밀어 주셔서 이 올라오는 속도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아마 타이밍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로를 이용한 2D FX 작업입니다. 여기 나무 덩굴 뒤에 이 파티클 같은 이 이펙트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스파인에서 이 파티클 같은 FX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타임라인에서 소비되는 애니메이션 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타임라인도 많이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키도 좀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걸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실무자들은 주로 경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퍼지는 듯한 이런 파티클 이미지를 최소한의 키 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작업의 순서는 먼저 파티클 원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후 메시화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 메시 연결됨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파티클의 파일 개수만큼 연결된 메시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1번부터 마지막까지 이 파일 네이밍을 주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된 메시의 파일 네이밍을 찾아서 정확하게 링크가 걸려집니다. 근데 4.0 이전 버전은 이 연결된 메시를 만드는 이후 이 이미지 경로를 일일이 하나씩 파일 네이밍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일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 후 경로를 만들고 파티클이 올라오면서 퍼질 부분을 예상해서 이 원본 파티클을 복사해서 배치해 줍니다. 자, 그 전에 이 원본 파티클의 애니메이션 프레임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먼저 첫 프레임의 키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R키와 F키를 이용해서 1프레임씩 옮겨가면서 나머지 23개의 파티클 원본의 이미지들을 GIF 이미지처럼 만들어 줍니다. 제대로 배치가 됐네요. 이제 이 키를 복사를 해서 타임라인에 한번 쭉 배열을 해 볼게요. 제대로 만들어졌네요. 이제 이 원본 메시를, 이 원본 파티클 원본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로 제약 조건을 통해서 복사된 파티클 원본들을 바인드 시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서 믹스 값을 통해서 이것을 쭉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완성됐습니다. 이 세 번째 2D FX 예제는 기둥 뒤로 숨는 파티클 이미지입니다. 특정 물체 뒤로 물체가 숨겨지거나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법, 슬롯의 알파 값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드로우 오더를 활용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번 예제는 드로우 오더를 활용해서 숨기는 방법입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드로우 오더의 키를 보시면 이 앞에는 실린더보다 그 파티클 이미지가 뒤로 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실린더보다 파티클 이미지가 상단으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드로우드에서 이 26번 이미지죠. 실린더보다 위로 올라오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실린더 위로 보이고 다시 드로우 오더를 통해서 이쯤에서부터 다시 실린더 뒤로 숨어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드로우 오더를 통해서 간단하게 물체 뒤에 숨겼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니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투토리얼에서 뵙도록 해요.